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백종현 작가의 감정의 그림자 발췌문을 통해서요. 우리 안의 주요 감정들, 특히 두려움, 외로움, 분노,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. 이 자료가 감정을 마음 거울에 비친 어떤 그림자, 색깔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감정의 그림자를 잘 이해하고 다루는 게 행복한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. 특히 학교 교육이 지성에만 너무 집중하는 동안 감정 교육은 좀 부족했다.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저도 참 공감이 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. 이 핵심 감정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까?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게 감정을 그냥 단순한 느낌으로만 딱 잘라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. 그 마음의 세기둥이라고 하죠, 보통. 지성,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, 그리고 감성, 느끼는 능력, 마지막으로 의지, 실천하려는 마음. 이른바 지정애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인 심리 상태다.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작가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현대인들이 지성은 막 발달했는데 상대적으로 감성은 좀 미숙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이에요. 그래서 이 세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. 네, 이 균형이 잘 잡혀야 인생이라는 항해를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. 뭐 이런 관점이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감정이 그냥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격 전체의 어떤 균형과 연결된 거네요. 자료를 보니까 또 감정의 역할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상존을 위한 경고 등 두려움 같은 거요. 그런 역할부터 해서 이건 좀 피해야겠다. 혹은 그때 그러지 말걸 하는 어떤 선택의 나침반 역할도 하고요. 혐오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들이 그렇죠.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어떤 접착제 역할, 공감이나 죄책감 같은 거요. 또 우리 정신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, 눈물이나 웃음처럼요. 심지어는 창의성의 불꽃이 되기도 한다니 와, 감정은 정말 우리 삶에 없어져는 안 될 필수 도구네요. 네. 그리고 감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또 재밌어요. 바로 온도와 속도입니다. 이상적인 감정 온도는 우리 체온이랑 비슷하게 36.5도 정도다. 이렇게 이야기해요. 너무 뜨거우면 예를 들어 분노처럼 확 폭발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고 반대로 너무 차가우면 좀 냉담해져서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. 이런 비유죠. 온도 비유 좋네요. 그럼 속도는요? 네, 감정 반응의 속도, 이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. 너무 빠르게 확 반응하면 좀 충동적인 실수를 하기 쉽잖아요. 근데 또 너무 느리면 기회를 놓치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좀 답답함을 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기 페이스 조절하듯이 이 감정 반응 속도도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온도랑 속도 조절 비유는 정말 확 와닿는데요. 감정을 그냥 무조건 누르거나 막 터트리는 게 아니라 좀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.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. 그럼 이제 핵심 감정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먼저 두려움입니다. 자료에서는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 내면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죠. 네, 그렇죠.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고요. 네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핵심 방법으로 생각 바꾸기를 제시한다는 점이에요. 두렵다는 그 생각이 당신을 두렵게 만든다. 이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.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는 어쩌면 내 생각에 있을 수 있다.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나는 용기 있다. 이렇게 선언하는 힘을 강조해요. 그 선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. 네, 맞아요.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우리를 또 외롭게 만들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작가가 이어서 다루는 또 다른 힘든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. 자료에서는 이 외로움을 그냥 혼자 있는 상태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과는 좀 구별해야 한다고 봐요.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관계가 좀 부족하다. 이렇게 주관적으로 느낄 때 찾아오는 좀 고통스러운 감정 상태라는 거죠. 정서적 외로움, 사회적 외로움, 요즘엔 디지털 외로움이란 말도 있고요. 종류도 다양하죠. 주관적인 느낌이 핵심이군요.
혼자 있어도 괜찮을 수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해결책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는데요. 첫 번째는 내면 작업. 이걸 마음 근력 키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 외롭다는 그 생각 자체에 좀 도전해보는 사고전환 연습.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을 그냥 알아차리는 연습. 이걸 마음 챙김이라고 하죠. 판단 없이 내 감정이나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. 그리고 뭐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. 두 번째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요. 뭐 새로운 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, 운동, 봉사활동 같은 걸 하거나 정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. 와, 마음 근력이라는 표현이 진짜 좋네요. 외로움 극복이 단순히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안에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죠. 이것도 참 다루기 어려운 감정인데 위협이나 어떤 부당함에 대한 강력한 반응이잖아요. 근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분노 감정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게 좀 파괴적인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. 이 지점이더라고요. 결국 통제가 핵심이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분노 자체가 꼭 나쁜 건 아닌데 표현 방식이 문제될 때가 많죠. 그래서 해결책으로 인지요법 같은 걸 이야기해요. 이게 뭐냐면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걸 막 파괴적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좀 더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훈련 같은 거예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의사소통 방식인데 나전달법이라고 하죠. 상대방 탓을 막 하기보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낀다. 그리고 나는 이게 필요하다.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차분하게 전달하는 연습이요. 그 외에도 뭐 분노 일기를 쓰면서 내 패턴을 좀 파악해 본다거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로 에너지를 좀 건강하게 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. 결국 핵심은 이 분노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파괴가 아니라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그 지혜,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아, 들어보니까 정말 두려움, 외로움, 분노 이 세 가지 감정 모두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.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다루느냐가 진짜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자료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감정의 성숙이에요. 성숙해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, 토로. 둘째는 그 감정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, 다스리기. 셋째는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것, 품어주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계속 배우려는 자세, 지혜.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정리를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백중현 작가의 감정의 그림자 발췌문을 통해서 두려움, 외로움, 분노 같은 감정들이 그냥 우리 삶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반자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. 중요한 건 이 그림자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막 싸우려고 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? 이걸 잘 읽어내고 잘 다스려서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는 거겠죠. 맞습니다. 자료에서도 이 감정의 그림자 너머에 있는 그 실체,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밝은 빛, 가능성을 보라고 계속 격려하거든요.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그 감정의 그림자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과연 어떤 실체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